중년 이후에 비교적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어깨 통증. 보통 어깨 통증이 생기면 오십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에는 오십견 외에도 힘줄이 손상되는 회전근개 파열과 힘줄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는 석회성 건염도 흔하게 발생한다. 어깨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팔을 어깨 위로 높이 드는 동작은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노후에 어깨가 뻣뻣해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오면 오십견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어깨 통증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오래 놔두면은 고질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가톨릭대 의대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좀 어깨가 좀 뻣뻣한 편이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어깨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깨 통증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예, 원인이 많죠. 노후가 되면은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 외래를 많이 방문하는데 대부분 무릎 관절염이죠, 진단은. 하지만 어깨는 관절염뿐만이 아니고 힘줄염, 인대 파열, 오십견 이게 여러 가지 증상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십견으로 알고 외래 오신 분들 자세히 진단을 해보면 오십견도 있지만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여러 가지 다른 진단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 2, 3주 동안 계속 어깨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뻣뻣하면서 일상생활 지장이 있을 때 또 네. 아픈 정도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어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어깨 질환 하면은 저도 오십견만 떠올렸는데 그거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그럼 먼저 저희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오십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십견은 어떤 질환입니까? 예. 예, 흔히 이름이 이제 오십견이다 보니까 네. 50대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50대에 나타나시죠? 예, 주로 50대에 예. 발병을 합니다. 근데 꼭 50대만이 아니고 우리 20, 30대나 60, 70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죠. 네. 의학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육차성 관절 낭염 또는 어깨가 이렇게 얼어붙는 것처럼 굳어 있고 통증이 있다 그래서 동결견.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확한 명칭인데 흔히 알고 있듯이 오늘은 그냥 오십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 그림에서 요 모형으로 볼까요? 네네. 모형에서 보면은 어깨 모형인데 예. 이 어깨뼈하고 팔뼈 사이에는 이런 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부풀어 있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게 둘러싸여 있는 관절 주머니인데 네. 여기에 어떤 원인에서건 염증이 생겨서 예. 섬유화되고 쪼그라들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예. 쪼그라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십견된 상태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관절 주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서 네네. 돌리거나 드는 방향 여러 방향으로 다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흔히 오십견이 오면 팔을 못 올리겠어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네. 이 팔 올리는 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오십견은 이렇게 가벼운 외상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또
또는 미세외상이 반복되고 축적이 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수개월 정도 거쳐서 점점 악화되는 게 이제 오십견이라서 정확히 발생 시기를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도.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보통 처음에는 초기에는 회전 운동이라 그래서 팔을 안으로 돌리거나 바깥으로 돌릴 때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있고 제한이 있다가 이것이 점점점 진행되면은 거상 운동이라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드는 운동까지도 제한이 되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는 머리를 빗는다거나 뭐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 이제 다녀오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동작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임에 따라서 관절 운동 방향이 전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오십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증상이 처음에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증상이 아주 심하게 아팠다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통증이 감소되는데 이제 치료를 안 해도 통증이 적어지니까 이거는 나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치료를 안 하면 운동 반경이 줄어드는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습견의 치료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얘기해서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염증 시기죠. 이때는 원인이 염증이니까 염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를 집중해야 됩니다. 네. 우리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든지 이제 온찜질 물리치료를 하고 이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게 부드럽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직 시기가 됩니다. 후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굳죠. 운동 범위가 이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더 심하게 좀 아프더라도 그냥 해야 되고 염증이 잘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주사나 이런 약물 치료 이것이 6개월 정도 해도 큰 호전이 없고 좀 악화되고 이러면 이제 수습적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관절 내시경이라 그래서 요 볼펜만한 카메라를 관절 안에 넣고 이렇게 굳어 있는 아까 보였듯이 이런 굉장히 위축돼 있고 비우돼 있는 위축된 관절 주머니를 관절경이라는 카메라로 보면서 이렇게 이완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절낭 이완술 이런 관절경 수술을 주로 합니다. 경과도 좋고 수술적 적응이 되죠. 그 앞서 50견인 줄 알고 병원에 왔는데 뭐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경우 이런 경우 있다고 하던데 예, 네, 회전근개 파열은 또 어떤 건가요? 예.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네. 4개의 근육은 요 모델이 준비됐는데요. 요 앞에 하나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가서 어깨 움직임을 도와준다 그래서 모두 같이 일컬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파열되는 부위는 사실 힘줄입니다. 그래서 네. 이 근육이 뼈에 붙기 전에 힘줄로 변하면서 뼈에 붙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모델에서 보듯이 회전근개 이제 파열 모델인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힘줄 극상근이라는 회전근개 한 일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네. 예, 힘이 전달이 네, 됩니다. 움직이네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힘줄이 되면서 붙기 때문에 이 힘줄 부위가 뼈에서부터 퇴행성 변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부착된 부위가 떨어지죠. 요걸 예. 회전근개 파열. 파열된 부위를 정확히 얘기하면 힘줄입니다. 그래서 네네. 파열이 되면 요 힘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못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모델은 이렇지만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나 완전 파열이 돼도 앞뒤의 힘줄이 4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앞뒤의 힘줄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팔 움직이는 걸 도와서 팔을 아예 못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것이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대파열이 돼서 뒤에 3번, 4번까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팔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나 뭔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게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혼돈이 됩니다. 이 구별하는 방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예. 환자분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로 통증 양상하고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네.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먼저 통증의 양상을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요 팔의 중간에 있습니다. 주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예. 번지겠지만 초기에는 팔의 중간에 국한이 되고 움직이는 것도 이제 거상할 때 많이 아프죠. 들을 때. 예, 네. 들 때 많이 아픈 그런 게 특징이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앞, 뒤 뭐 구분할 수 없이 아프고, 통증도 주로 회전 운동할 때 아프게 되죠. 초기에는. 예. 그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기가 되면은 모든 방향에 다 아프지만,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런 회전 운동할 때 제일 아프고요. 운동하는 양상이 크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인데 일단 회전근개나 오십견이나 팔을 들으려 그러면은 다 제한돼서 못 듭니다. 예. 근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들어주면 다 되죠. 예. 정상 범위까지 다 올려지고 또 유지도 됩니다. 근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 들고 옆에서 들어줘도 그 이상 못 들게 돼요. 굳어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어떤 운동 양상의 튼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감별해서 우리가 감별하는데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면 오십견하고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함께. 예, 같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가지로도 구별이 잘 안 돼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근육이 파열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붓거나 이러진 않나요? 안 붙죠. 안 붙나요? 예, 안 붙는 예.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이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 안 붙지만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파열돼도 크게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나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특히 나쁜 운동, 어깨의 나쁜 동작,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하지 못하게 이제 수술 안 하고 부분 파열인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이 보존적 치료가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거나 네. 또는 통증이 있는 완전 파열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네. 석회성 건염도 비교적 어깨 질환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네. 석회성 건염은 또 어떤 질환인지요? 예. 네, 이것도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게 예. 어깨 질환이 이름이 좀 낯설고 어려운데 석회성 건염, 건은 이제 힘줄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힘줄 안에 이제 무기질인 석회가 침착이 되는 걸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인은 뭐 특별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것도 퇴행성 질환의 한 일환이죠. 퇴행성 질환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미세 외상이나 이런 팔을 자극받았을 때 그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떨어지면서 약간 산소증이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무기질인 석회가 침착이 돼서 석회성 건염을 일으키는데 석회는 이제 우리 분필처럼 하얗고 딱딱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이제 힘줄 안에 있으니까 아프고 염증을 일으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 석회성 건염은 사실 별로症상이 없다가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초음파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진행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런데 우리가 응급실에 찾아오는 어깨의 질환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그러는데 간혹 응급실 통해서 오는 환자가 간혹 있죠. 예. 그러니까 어깨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예, 심하다는 그 원인은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서서히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한 통증은 없는데 석회성 건염은 이게 허혈성,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가지고 허혈성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응급실에 이제 자주 방문을 합니다. 한번 이제 석회성 건염 증상이 시작하면은 네. 팔 전체적으로 통증이 심하고 이 통증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고 밤에는 이쪽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증세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이제 석회성 건염으로 볼 수 있죠. 팔하고 어깨만 아픈가요? 목까지도 이제 증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예.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까지도 경직이 돼서 아픈 것이 목과 팔까지 다 다 이어지네요? 위해를 건지죠. 예, 예. 그 석회가 쌓인 거라면 힘줄에 석회를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예, 합니까? 제거해야죠. 예. 치료법은 그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체외 충격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에너지의 음파인데 그것을 이제 석회 침착된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3회 내지 5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그 침착된 석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초음파 유도 주사법이라고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주사바늘로 여러 개 구멍을 내죠. 그 구멍을 통해서 석회 가루가 이제 흡수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법으로 수술 이전에 시술 네.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술도 하나요? 수술도 하죠.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존적 치료를 6개월 내지 1년 해도 큰 증상 호전이 없고 또 석회가 제거가 안 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직접 카메라 보면서 그 석회 부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를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 수술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진 않죠. 한 어느 정도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외 충격파나 이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면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고요. 네. 10% 이내 정도에서는 수술적 치료로 가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동작과 운동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이나 갑상샘 질환이 있으면 오십견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오십견이 더 흔하게 생기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했는데, 아니 왜 보통 오십견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지 제 주변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집안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성 비율이 여성이 한 60% 정도, 남자 40%로 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여성분들은 50대 전후가 되면 이제 폐경이라는 그런 신체적 그런 변화를 겪잖아요. 네. 그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런 호르몬의 차이가 이제 어깨 관절은 굉장히 예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줄, 인대, 관절, 주머니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오십견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이제 집안일 할 때 어깨 부담이 꽤 되거든요. 네. 빨래를 한다거나 청소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일상의 반복이 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이 되게 되면은 예.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이완이 될 수가 있죠. 폐경 이후에 집안일은 바깥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어깨 아마 보호를 위해서. 퍼센트가 줄지 않을까. 아니, 50대 불똥이 50으로. 그쪽으로 튀는 이유가 모르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뇨병, 사실 당뇨병이 참 문제인데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오십견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당뇨병이 있는 분은 당뇨병이 없는 분보다 이완율이 5배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당뇨병 환자는 피 속에 당 수치가 높잖아요. 당 수치가 높은 걸로 인해서 관절낭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것이 이제 섬유화되고 오십견으로 이완될 수가 있죠. 예. 갑상선 질환은 주로 갑상선 저하증 네.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오십견 이완과 연관이 있는데 갑상선 있는 환자들은 주로 피 속에 이제 염증 사이토카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화학 매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높게 일반인보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영향이 있어서
오십견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인보다 한 4배 정도 갑상선 질환도 높은 걸로 돼 있어요. 네, 상당히 연관성이 높네요. 당뇨하고 갑상선은 정말 치료를 잘해서 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어깨에 좋지 않은 동작이나 운동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 계셨어요. 예. 네.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들자면은 어깨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이제 야구, 야구. 또 수영,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어깨 부담을 많이 줍니다. 동작 자체가 어깨를 많이 쓰는 어깨 쓰는 동작이 많고요.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어깨 위로 올라가죠. 이런 동작이 많은 종목이라서 물론 적당히 하면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동작을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은 어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동작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빨래 넣는 겁니다. 젖은 빨래를 널고 털고, 이불 빨래 특히. 네, 털고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어깨에 부담이 많이 돼서 이런 동작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죠. 네. 자,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어깨 질환 관련해서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어깨 질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원인도 다양하고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그냥 50견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방치두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컴퓨터하고 핸드폰 보시느라고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지는데 한 10분 보시고 나서 어깨를 쫙 펴시는 스트레칭 하는 거 꼭 하시고 네. 눈높이보다 높은 데 물건을 든다든지 물건을 뺀다 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맬 때 동측에서 외전하면서 이렇게 빼는 거는 좀 삼가하시고 반대쪽에서 끌어당기시는 게 좋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생활 속의 지혜가 되는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어깨가 무겁다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어깨 질환은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세월의 훈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어깨를 좀 아껴주시면서 잘 관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